저희 집은 이렇게 소고기 국을 끓일 때 이제 한우를 넣어서 국물을 2시간 이상 끓여요. 이렇게 끓어 올리고 나서부터 2시간인데요. 소고기를 보통 10kg 이상 넣기 때문에 일단 국물이 진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2시간 이상을 끓여서 좀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일 나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끓여도 매일 이렇게 끓여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가정에서 요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소규모 가게에서 국을 하루에 한 3, 4kg씩 조금씩 끓일 때, 그때는 사실상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이제 매장 중에 특수상권에 입점한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되게 작았어요. 이제 5평밖에 안 됐고, 이제 거기서 국을 끓이려면 저 소고기 국을 끓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작은 매장 같은 경우는 일단 화구가 적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2개, 3개의 화구로 요리를 하게 되는데, 소고기 육수를 소고기가 이제 질기지 않고 연하게 끓이면서 깊게 맛을 내려고 하면은 기본 2시간 정도는 끓여야 이제 막이 다 흐물흐물해지고 연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화구가 좁은 매장에서는, 적은 매장에서는 화구 하나에 국 끓인다고 뭐 국을 2시간 이상 놓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다른 음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육수 끓일 시간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2호점 특수매장에서 많이 했는데, 뭐 소고기 500g 사다가 넣어 끓이면 아무리 2시간을 끓여도 저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한우를 사다 끓이건 뭐 시간을 오래 끓이건 무조건 맛이 밍밍합니다. 그냥 맹물에다가 소고기 타는 것 같은 그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이렇게 업소용 맛을 잘 못 내시는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조리하는 재료의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고기 500g 넣고 끓일 때보다 소고기 10kg, 15kg씩 넣고 끓이는 게 만면에서 재료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맛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실 때, 또는 가정에서 소고기 국을 이제 진하게 끓이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먼저 저렇게 고기를 2시간 정도 끓이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다 건져냅니다. 한 김 식히시고 고기의 껍질과 막과 지방을 이제 고기 살덩어리랑 분리해서 찢는 거예요. 저희는 한우 잡육을 사용하는데, 한우 잡육은 여러 가지 부위가 이제 고기 손질하고 예쁘게 모양을 다듬으면서 남은 짜투리를 걸러내고 남은 여러 가지 부위를 이제 모아놓은 걸 잡육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부위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등심일 때도 있고, 이거는 지금 약간 사태인 것 같아요. 이제 사태 힘줄이 보이고 모양이 사태인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고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국거리, 양지 또는 뭐 사태만 끓이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어느 정도 적당한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고소한 맛이 납니다. 가격 또한 일반 한우랑 비교할 수 없게 싸고요. 한우여도 잡육은 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10kg에서 15kg 끓이면서 이제 저 고기가 이제 2시간 삶고 나면 되게 부들부들해지거든요. 지방하고 막이 손쉽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지방하고 막을 다 버려내고 고기만 살코기로 모아서 그거를 냉동합니다. 본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점에서는 10kg, 15kg 끓여도 그 양을 하루 만에 다 팔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그 특수매장 같은 경우는 워낙 작으니까 육수를 내도 맛이 없고, 뭐 그래서 이제 본점에서 소고기 육수 끓이는 날 많이 끓여가지고 그쪽으로 소분해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포장한 육수와 고기로 이제 국을 끓이게 되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이게 지금 소고기 저 국물에 고기 보이시죠?
이렇게 얼려 놓은 거예요. 저희는 요거를 이렇게 한우 떡국 육수라고 해서 판매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저 소고기 육수에다가 국간장과 마늘, 대파 등으로 간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저희 시그니처 중에 하나예요.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떡만 넣어서 떡국도 끓여 드시고, 여기에다가 무하고 두부만 넣으면 소고기 묵국이 그냥 돼요. 따로 간을 안 해도. 그리고 여기에 고사리랑 숙주랑 고춧가루 넣으면 그냥 육개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손님들은 이거 자체로도 좋아하시고, 저도 이렇게 냉동해 놓고 이제 2호점 매장 가서 조리를 했는데, 이제 다만 뭐 미역국을 끓이고 싶을 때, 저희는 미역국은 마늘을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역국을 끓이고 싶을 때는 마늘하고 대파가 들어간 육수는 안 되니까 이제 2호점 매장 갈 때는 이렇게 고기랑 육수만 얼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미역 넣고 뭐 참기름 넣고 그렇게 해서 또 미역국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소고기 육수를 베이스로 하는 모든 국은 다 이렇게 육수를 만들어 놓으시면 맛있게, 그리고 또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작은 가게에서 음식 맛이, 또는 가정에서 음식 맛이 그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양을 적게 써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나 국 같은 경우, 국이랑 뭐 조림 같은 경우는 육수의 맛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데, 그때마다 매번 육수를 끓이기가 힘듭니다. 물론 저희는 매번 끓입니다. 본점은 매번 끓이고 매일 아침 채수를 내고, 기본적으로 새벽 5시부터 2시간 이상 육수를 내서 그걸로 모든 음식을 하는데, 그 작은 가게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조리 시설이 부족하고 또 시간상 부족하고 손도 딸리고 뭐 여러 가지 재료도 적게 쓰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힘들기 때문에, 소고기 육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뭐 볶음이나 조림에 쓸 나물 뭐 볶음 같은 데 쓸 일반적인 채소도 이렇게 미리 끓여서 소분해 가지고 냉동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거는 1kg 단위인데요. 이제 조금 더 작은 포장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다시 멸치 넣어가지고 멸치 육수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소고기 장조림 같은 것도 전부 다 채수로 육수를 내서 쓰는데,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번 끓일 때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그때그때 냉동했다가 사용해서 쓰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름에는 정말 이제 죽어나요. 여름에는 아침부터 육수를 끓여야 되니까 그 육수 끓이는 열기가 업소용 큰 화구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삼계탕 같은 거 하는 날은 이제 막 죽어나는 거죠. 뭐 50도씩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여름이 너무 힘든 계절이고, 여름에는 그래서 육수를 끓이는 시간과 다른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겹치지 않게 동선을 짭니다. 그 육수 끓이는 열기 때문에 꺼내놓은 뭐 나물 같은 거, 데쳐놓은 나물 같은 게 다 상해버리거든요. 하루 만에, 뭐 몇 시간 안에 그냥 상해버려요. 그래서 육수를 이제 가게가 쉬는 주말이나 뭐 이럴 때, 한가할 때 잔뜩 끓여놓고 오래 끓여 두시고 소분해서 그때그때 음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고기를 찢어서 이렇게 한 덩어리 얼려놓은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얼려놓고 냉동 보관을 하셔서 그때그때 쓸 만큼 쓰시면 좋은데, 가정용 진공 포장기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업소용 큰 진공 포장기가 있긴 한데 그게 400만원, 뭐 500만원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뭐 놓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가정용 진공 포장기 하나 사셔가지고 그걸로 500g씩, 200g씩, 삶은 고기 200g이면 생각보다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공 포장해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